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이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꼬마 빌딩 투자의 문턱이 이번 계기로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빌사람TV의 김윤수입니다. 오늘은 저번 주에 좀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, 그 여당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보면은 3월 말에 국내 여신이 한 4천조 정도 달하고 그 중에 55%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 있는 상태라면서 지금 특히 연기금, 공제회, 공기업, 대기업 등이 약 1,100조 원 등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을 좀 우려된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1,000억 이상 빌딩이 강남의 35%, 여의도의 26%나 증가한 점을 보면 낙관적으로 봐도 버블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, 그 중국 사례를 좀 예를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는 얘기인데,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부동산 대출 총량을 40%로 규제를 했대요. 그 규제를 해서 그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지금 은행 연합 회장님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은 50에서 70% 사이의 여신을 취급한다. 가급적으로 우려할 상황을 반영해 낮은 부분을 취급하는 등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얘기했다 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빌딩도 그 LTV가 좀 적용될 여지가 좀 커요.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 LTV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한 40% 정도 LTV가 있어서 빌딩도 아마 LTV가 적용될 것 같은 예상이 좀 듭니다.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LTV가 40%가 적용되면 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할 때 현금이 약 30억 정도 있어야 돼요. 쉽지 않아요.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억, 뭐 20억, 뭐 작게는 10억 정도로도 50억 정도 빌딩 매입이 가능했다면, LTV가 40%가 된다라고 하면은 50억짜리 빌딩을 매입할 때 현금이 무려 30억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30억이 보통 있으신 분들은 뭐 70억, 80억, 많게는 100억까지 빌딩을 사는데 그 빌딩 매매가액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. 앞으로 지금 시장에 보통 보면은 현금 한 1, 2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확 줄어든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이게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 낮은 건물들의 거래량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.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30억대 금액, 뭐 40억대 금액, 이 정도 금액대 빌딩들은 거래량이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고, 그리고 금액대가 좀 더 높아지는 빌딩들은 아무래도 이 LTV 적용 때문에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총량의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아마 이거가 좀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하지만, 어찌됐든 저희 상업용 부동산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예상입니다. 저희가 역삼역 앞인데, 역삼역 앞에 그 파이낸스 센터 있잖아요. 그게 원래 이제 현대 거였는데 그걸 이제 론스타에 팔았어요. 론스타에 한 7천억 정도에 팔았는데, 그거를 이제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았습니다. 한 9천억? 이 정도에 판 것 같아요. 그 3년 만에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, 론스타가. 그래서 이제 론스타 뭐 먹튀 해가지고 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례처럼 약간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 해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 우리 자산을 좀 뺏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. GFC가 저는 우리 법인, 우리나라의 건물이 아니라 싱가포르 투자청 건물이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.
차익이 지금 엄청납니다.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저거를 저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기분이 안 좋고, 저거를 왜 우리나라가 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좀 뭐 상업용 빌딩의 규제가 너무 심해지면 저런 알짜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살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깝고, 뭐 주택보다는 규제가 그렇게 많이 심할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됐든 규제를 할 것 같고, 그에 대한 영향은 뭐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하기 전에 매입하는 게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기회일 것 같아요. 이 대출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수요자가 뭐 그만큼 많이 없어지고, 그러면 파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뭐 가격을 좀 더 조정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런 꼬마 빌딩 투자의 문턱이 이번 계기로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푼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. 원래 이거는 전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거긴 하는데,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바뀌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저희가 북쪽으로 1조권 사선을 봤잖아요. 그래서 1조권 사선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 1조권 사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1조권 사선이 뭐 폐지된다라고 하면은 빌딩 시장에는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. 1조권 사선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 많이 봤어요. 이런 지금 규제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건물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여기 내용을 좀 보면은, 만약에 이 사선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은 주거 면적의 25%, 30%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, 전문가분들이. 만약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설 전에는 나올 것 같은데, 그냥 다 이제 1조권을 푼다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나 큰 호재일 것 같습니다. 이것 때문에 건물을 뭐 60%, 70%밖에 사용을 잘 못했거든요, 사선 받은 건물들은. 그리고 1조권 사선 받은 건물들을 오히려 이렇게 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뭔가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꼬마 빌딩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, 너무 큰 호재인 것 같습니다. 그 만약에 이제 건축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좀 바뀌고 나서 그 설계를 변경하든지 해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,